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느 시인은 떠날 때를 알고 떠난 이후 뒷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노래했습니다만, 추미애 법무장관의 떠나는 모습은 썩 아름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추한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몽리를 부리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추미애는 지난 1년 내내 무리하게 윤석열 찍어내기를 하느라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끝없는 추윤 갈등을 지켜봐야 했던 우리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2번이나 딱지를 맞으면서 추미애 윤석열을 죽이기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만,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5선 원외다. 집권당 대표, 법무장관을 지낸 고위공직자, 공복의 도리이자 품격일 것입니다. 민심은 추미애에게 등을 돌렸고 철석같이 믿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여론이 무서워서 그를 버렸습니다. 25년의 화려한 정치 인생도 절제를 모르는 권력욕과 야망 때문에 모두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추미애는 아직도 이런 현실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깨닫지 못했다기보다는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오기를 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2개월 징계처분 정지를 결정한 뒤 긴 침묵 끝에 한 줄짜리 짤막한 소회를 담은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된다는 점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내용인데요. 그날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 추미애 스스로 생각하는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날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문제는 추미애가 생각하는 검찰개혁과 우리 국민이나 윤 총장이 생각하는 개혁 간에는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검찰을 무력화하고 그 정점에 있는 윤 총장을 쫓아내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기를 희망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상식에 벗어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윤석열에게 완패를 당한 것이 아닙니까? 진정성이 없는 면피성 사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깨문들의 표현대로 피눈물 나는 사과를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도 했습니다. 아무리 문재인이 뒤에서 기획 연출한 일이라 할지라도 대통령까지 사과하게 만든 책임 노릇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법원 결정에 승복한다거나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윤 총장을 쓰러뜨리지 못한 데 대한 한과 적개심이 묻어 있을 뿐입니다. 추미애는 어제 개인 유튜브 계정인 추미애TV에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제목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글 중 일부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게재했습니다. 민 의원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 전문 보기까지 첨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정책 비서관을 지낸 민 의원은
윤 총장 탄핵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4가지라는 부제를 붙은 이 글에서 민주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그리고 윤 총장 탄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은 자연인 윤 총장에 대한 단죄가 아니다, 수구 카르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 조직의 애봉을 꺾어야 나머지 과제들의 합리적,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이 아무런 코멘트 없이 민의원의 글을 공유했지만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이후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윤석열 탄핵 주장에 동조하는 뜻으로 읽힙니다. 추미애가 윤석열 탄핵 카드까지 관심을 두는 노림수가 무엇이냐를 놓고 정가에서는 지지층 결집설, 대통령에 대한 불만 표출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을 겨냥했던 분명한 것은 윤석열 탄핵 주장은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릴 뿐이라는 점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40여만 명이 추미애 재신임을 청원했지만 이미 저울추는 금명간 교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윤 총장 쫓아내기를 통해 강성 친문 대깨문의 지지를 얻은 것이 그나마 성과라면 성과이겠지만 기껏 지지율 3% 안팎에 불과합니다. 문 대통령과 친문 세력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는데 불명예 퇴진시키는 데 대한 불만이 있을 법합니다. 토끼도 잡지 못한 채 팽당하는 자신의 저지가 나름대로 억울하고 분하기도 할 것입니다. 윤석열을 정직 2개월로 쫓아내고 공수처를 발족시킨 뒤 명예롭게 물러났다가 잠시 휴지기를 거쳐서 정세균 총리가 대권 출마를 위해 물러나면 한 체급 올려서 여성 총리로 화려한 컴백을 꿈꾸었을 법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차악이나 차차기 대권도 노려볼만 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소송전에서 법원이 잇따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대통령을 사과하게 만든 책임까지 몽땅 뒤집었을 판입니다. 버티기에도 불구하고 매정하게 물러나라는 대통령에 대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망신을 당하느냐고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미애가 민주당 일각의 윤석열 탄핵론에 가세한 것은 아마 향후 민주당이 윤 총장 탄핵 문제를 놓고 강원 대립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대깨문의 지지를 바탕으로 온건파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탄핵론을 주장하는 강경파의 리더로 부상한다면 정치적 권토중래의 길을 열 수도 있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추미애가 어떤 정치적 계산과 생각을 갖고 있던 윤석열 탄핵은 명분도 실현 가능성도 없습니다. 추미애는 거친 언행으로 민심을 잃었고 밀어붙이기식 검찰 개혁으로 개혁의 대회마저 완전 훼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만약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을 강행키로 마음을 먹는다면 174석의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헌재의 문턱을 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친문 김명수 사법부가 장악한 법원의 문턱도 못 넘었는데 고작 정직 2개월, 그것도 대부분 징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가벼운 사안을 갖고 헌재의 인용 판결을 받아낸다는 것은 계란으로 파헤치기가 아닐까 합니다. 탄핵안의 기각이 이루어지면 문재인 정권은 그때부터 사실상 끝장, 식물 정권이 됩니다.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모한 윤석열 탄핵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자신들의 잘못으로 빚어진 위기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은 기득권 동맹, 수구 카르텔 운운하면서 다수 힘을 동원해 상대편을 괴멸시켜버리자는 반헌법, 반법치, 반민주주의 자들입니다. 추미애가 서울시장이나 총리직에 연연하다가 모든 것이 여의치 않자 이런 극좌파 세력에 기대어서 정치적 회생을 기대한다면 그야말로 헛된 백일몽이 될 것입니다. 민의원은 윤석열 탄핵의 역풍은 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만약 탄핵이 추진되면 역풍 쓰나미에 민주당이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추미애는 지난 2004년에도 당시 새천년 민주당에서 한나라당과 연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탄핵 역풍에 휘말려서 같은 해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추미애는 낙선했고 57석이던 민주당은 9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추미애는 낙선 후 탄핵에 찬성한 과오를 씻기 위해서 삼보일배를 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민심을 거스린 역풍, 그 후과가 그만큼 크고 깊었습니다. 민심이 뒷받침하지 않는 한 소득주도 성장도, 부동산 정책도, 검찰 개혁도 모두 실패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직접 목격하고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 바로 추미애 장관입니다. 그런데도 1% 가능성도 없는 윤 총장 탄핵 가대에 마음이 솔깃하면서 권력에 대한 미련을 끝끝내 버리지 못하는 모습, 정말 딱하다 못해서 추하고 가련하기까지 합니다. 추미애가 윤석열 쫓아내게 골몰하는 통에 지금 동부구치소에서 방역 소홀로 확진 코로나 재소자가 800여 명에 이르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대참사를 빚었습니다. 추미애는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아쉬워할 계제가 아닙니다. 1년 내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분노를 안겨주고 재소자들에게 코로나 폭탄까지 안긴 실책을 단 한 번만이라도 내 탓이여 하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